C++ 점프 스타트 세 번째 세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다뤄야 할 것들이 디폴트 펑션 아규먼트, 레퍼런스 오퍼레이터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컨스탄트하고 컨스트하고 레퍼런스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또 new and delete 오퍼레이터, allocation 하는, 메모리 allocation 하는 오퍼레이터들이죠. deallocation 하는 오퍼레이터입니다. 그 다음에 command line processing, 첫 번째 숙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command line processing,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폴트 펑션 아규먼트는 이런 것들을 보고 디폴트 펑션 아규먼트라고 합니다. C에서는 없었죠. C++에서 도입됐고 요즘 나오는 새로운 언어에서는,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k equal to 하면은 k가 이 아규먼트가 생략됐을 때 k 값은 2로 계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exponent 우리가 3 이렇게 부른다고 그래봐요. 그러면 k가 생략이 됐잖아요. 그러면 n은 2이고 k는 3으로 계산이 됩니다. n은 3이고 k는 2로 계산이 됩니다. 근데 C++에서는 디폴트 아규먼트에 약간 제약이 있습니다. 다른 언어에서는 좀 자유로운데요. 이 처음에 나온 디폴트 펑션 아규먼트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완벽하게 구현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디폴트 펑션 아규먼트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나중에 나와야 됩니다. 먼저 디폴트 펑션 아규먼트가 아닌 것들이 먼저 나와야 되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오케이죠. 근데 요거는 디폴트 펑션 아규먼트가 먼저 나왔죠. 그러니까 이거는 맞지 않습니다. 신텍스 에러가 됩니다. 요거는 괜찮고요. 여기 디폴트 펑션 아규먼트가 이렇게 두 개가 연달아 나왔습니다. 오케이입니다. 오케이. 여기도 오케이죠. 세 개 다 디폴트 펑션 아규먼트입니다. 만약 그러니까 이 무라는 펑션은 이렇게 그냥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무. 그리고 아무것도 없이 이 펑션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펑션은 요 1, 2, 3을 가지고 계산해서 리턴 해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누라는 펑션은 디폴트 펑션 아규먼트가 앞에 나왔죠.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됩니다. 이거는 오케이고. 조심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reference operator ampersand. 우리 C에서는 ampersand가 나오면 address operator로 우리가 사용했죠. 근데 C++에서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C에서 사용했던 address operator도 사용이 되고요, 물론. 그 다음에 때때로는 이 reference operator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reference operator라는 얘기는 실제로 이 코딩을 보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말로 alias variable이라고 하는데요. 한번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여기 x가 있죠. x 저 메모리에는 요거 x라고 부르는데 여기 지금 어떤 값이 들어있는지 모르죠. x 선언만 해놓은 거니까. 그 다음에 int 요게 reference operator입니다. 요게. 그리고 foo equal x. 그럼 여기 x가 있고요. foo는 여기에 있는데 foo는 지금 메모리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자신의 메모리 애드레스를 가지고 있는데 요거는 요거를 가리킵니다. x를. 그럼 포인터랑 약간 비슷하죠. 포인터와 같은데 포인터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포인터처럼 여기다가 우리가 포인터 쓸 때는 우리가 이렇게 베리어블 이름 앞에다가 이렇게 쓰잖아요. 포인터라고.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안 쓰고요. reference operator를 씁니다. 그리고 요 foo는 이거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마치 x의 alias처럼 foo를 사용합니다. 똑같은 거죠. x나 foo나 똑같은.
근데 메모리는 X에만 할당이 되어 있고 fu는 또 역시 그 같은 메모리 로케이션을 가르칩니다. 근데 우리가 사용할 때는 포인터와 다르게 그냥 포인터 아닌 int variable처럼 int x variable처럼 그냥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다 x를 사용했듯이 여기다가 fu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그러니까 alias처럼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indifferently. 하나도 다르지 않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일 간단한 레퍼런스 오퍼레이터 사용법이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한번 살펴보십시오. 뭐가 나오는지 extremely useful, 아주 유용한 레퍼런스 오퍼레이터가 있다는 거예요. 그 어느 때 사용하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alias가 어떤 베리어블을 갖다 alias로 다른 곳에 넘겨줄 수 있다는 건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C 배울 때 수압이라는 펑션 아마 이렇게 임플리멘테이션 했을 거예요. 수압이나 혹은 어떤 때는 exchange, 뭐 이런 exchange, 이런 함수 이름으로 사용하기도 하고요. 이런 펑션은 다 한 번씩 구현해 봤을 거예요. 우리가 i가 3이고 j가 5인데 이거를 위치를 서로 바꾸려고 그래요. i를 5로 만들고 j를 3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럴 경우 수압 펑션을 써갖고 여기다가 있으면 수압 펑션이 있으면 i, j를 보내갖고 여기 i는 5가 출력이 되게 하고 j는 3을 출력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기억나세요? 이럴 때 수압 펑션을 어떻게 구현합니까? 이럴 때 우리가 포인터를 사용해야 된다고 늘 그러죠. 그래서 여기서 ij를 이렇게 포인터 안 사용하고 우리가 컬링하면 이렇게 5, 3으로 바꿀 수가 없죠. 여기 3, 5로 밖에 안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포인터를 사용해야 됩니다. 포인터 사용할 때 여기를 포인터를 사용해서 구현해야죠. 그럼 여기다가 앰퍼샌드 붙이고 여기다 앰퍼샌드. 이때 앰퍼샌드는 address operator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옛날 C 배운 거 지금 복습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예를 들어서 뭐 xy다. 그럼 변수 xy인데 여기는 int고 여기도 int다. 그런데 요거는 포인터다. 뭐 이런 거 했잖아요. 그래서 포인터를 이렇게 받아서 여기서 오퍼레이션 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다가 포인터 x. 그래서 여기 포인터를 붙이면 여기에 값이 나오죠. 값. 그래서 x 값을 여기다가 저장하고요. 포인터가 가르치고 있는 x의 값, value를 갖다 여기다 저장하고, 그 다음에 x를 저장했으면 그 다음에 x가 가르치는 그 메모리 로케이션에다가 내용을 뭘로 담아요? y의 값을 거기다 담고 다시 x는 여기다 세이브 해뒀으니까 그 다음에 다시 y의 값은 아까 x를 세이브 해둔 값 템프를 여기다가 저장하죠. 그러면 xy가 수압이 되죠. 그리고 여기 와서는 ij 53으로 프린트가 됩니다. 기억나세요? 한번 여러분들 기억 안 나면 코딩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포인트를 사용해서 이렇게 코딩한 거죠. 여러분들 한번 실제로 코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C에서 코딩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레퍼런스를 이용한 수압 펑션을 한번 우리 C++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제가 빈칸을 남겨뒀는데요. 여기서 아까 하던 것보다 훨씬 더 쉽게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수압에 우리는 아까는 %i, %j라고 해놨잖아요. 여기를 i, j로 그냥 부릅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address 오퍼레이터를 쓰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다만 여기서 이 펑션에서 그거를 레퍼런스로 받아야 됩니다. int x int y 레퍼런스로 값을 받는 거죠. 그 다음에 x에다가 x를 갖다 여기 템프에다 저장하고요. 그 다음에 x를 저장했으니까 이제 x를
y로 저장하고 그 다음에 y는 아까 저장해둔 x를 가져오는 거죠. 이렇게 하면 돼요. 얼마나 편해요? 예. 여러분 느끼겠어요? 앞에 거랑 한번 비교해 보시겠어요? 예. 이렇게 코딩하는 거하고 예. 그리고 이렇게 또 인보크 해야 되고요. 이런 게 다 없어졌죠. 예. 그리고 여기서만 앰퍼샌드를 붙이면 레퍼런스를 이용한 그러한 컬링이 됩니다. 여기서만 레퍼런스를 이용한 거죠. 레퍼런스 오퍼레이터. 그게 왜 그렇게 되겠습니까? 요 실제 i를 갖다가 i 값이 있잖아요. i가 예를 들어서 지금 3이 저장되어 있고요. 여기 i. 근데 이를 i를 가져올 때 여기서 레퍼런스를 가져오는 거예요. 이걸 가져올 때 이 x가 레퍼런스예요. 이 x를 레퍼런스로 가져와서 그 x 안에 있는 값은 그냥 x로 액세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메모리에 있는 값을 5로 바꾸는 거죠. 예. j.에 있는 거는 y로 갖고 와서 여기다가 5가 있었는데 이거를 3으로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는 레퍼런스 오퍼레이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경우 상당히 유용하게 코딩을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여기다 다시 코딩을 해놨는데요. 요 두 개의 레퍼런스 오퍼레이터를 붙임으로써 수학 펑션이 포인터를 생각하지 않고도 충분히 그냥 버튼 코딩하는 것처럼 포인터 안 쓰고 하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사실 이게 포인터죠. 근데 이렇게 신텍스가 간단해집니다. 이게 레퍼런스 오퍼레이터의 유용한 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제가 문제를 하나 냈는데 랩이라고 써있죠. 랩. Implement three functions to double the input and fix main as needed. 그래서 요 세 가지의 펑션을 한번 구현해 보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클래스에서 모였으면은 이런 것을 해볼 텐데 여러분들 각자 한번 해보시죠. 지금 잠시 시간을 주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함께 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lab01.cpp 파일을 열었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함께 lab01 cpp 파일 열고 코딩을 시작하겠습니다. include iostream using namespace std int main.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int x equal to y equal 3 z equal 4 그 다음에 펑션을 double by pointer 그래서 x를 패스해 주고요. 그 다음에 프린트 해죠. cout 그 다음에 x double by reference y cout 다음에는 double by value z cout z 그랬죠?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요거를 포인터로 보내려면 포인터를 여기서 이렇게 보내야 되겠죠? address operator. 그래서 펑션을 구현해야 합니다. void double by pointer. 그리고 이제 저거를 int
X로 ABC로 받을까요? A로 받고, 그 다음에, 값을 2배로 해야죠. 2배로 해야죠. 근데 여기서 값을 2배로 할 때, 이걸 포인터로 받아야죠. 포인터로 받고, 그 포인터로, 그 포인터의 그 value를 구해와야 되니까, dereference operator죠. 여기 쓰다는 dereference operator를 붙여야 거기에 있는 value가 나오니까 그 value에 곱하기 1을 해야 이제 a 값이 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star a equal a times 2 이렇게 뭐 해야 되겠죠. 그 다음 void double by reference int b를 받았어요. b를 받고, 네, 여기서 이제 b는 by reference니까 reference는 여기다가 reference operator를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b를 갖다가 2배 해야 된다는 거죠. 2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void double by value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C. 근데 value를 받았으니까 value를 받아서 어떻게 저걸 넘겨줄까요? C를 갖다가 2배로 하는 거예요. 2배로. 뭐 이렇게 써보죠. 이렇게 2배로 C를 2배로 했는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으면 C를 2배로 했는데 이것을 2배로 했는데 어떻게 이쪽에다 넘겨줘야 될까요? 방법이 없네요. 이제 우선 이거부터 실행을 해보죠. 처음에 2개는 세 번째 거는 버그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가 파일 이름이 lab01이죠. g++ lab01-pp 그냥 return 하죠. 옵스. 제가 잘못했네. cpp. 한 번에 컴파일하고 실행 파일이 나왔네요. 실행해볼까요? 그럼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뭡니까? 2, 3, 4를 2배씩 하는 거 4, 6, 8이 나와야 돼요. 4, 6, 8. 그런데 그렇게 안 나오겠죠? 4, 6, 4가 나왔죠? 4, 6은 맞았어요? 마지막 거 4가 그냥 나왔죠? value로 패스했으니까. 그럼 요거를 어떻게 받으면 될까요? 여기서 펑션 값으로 리턴 해주는 걸 받으면 되겠죠. 그래서 z equal 이렇게 받으면 돼요. 대신 이 펑션은 그 값을 리턴 해줘야죠. 여기서 이 return 타입을 void가 아니라 int로 바꿔주면 그리고 여기서 이거를 return 해주면 되겠습니다. return 할 때 굳이 C 어사인먼트를 하지 않아도 되죠. C 곱하기 2 해서 바로 return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컴파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실행해봅니다. 4, 6, 8 나왔죠. 이게 이제 코맨드인데요. 코맨드 이렇게 컴파일하고 실행한다. 이걸 여러 번 반복할 때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할 수도 있습니다. 컴파일해서 바로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컴파일 하죠. 그 다음에 컴파일 한 다음에 바로 실행하십시오 하고 그 다음 코맨드를 바로 입력해 주면 됩니다. 세마이콜론을 딜리미터로 해갖고요. 그러면 바로 컴파일해서 바로 실행합니다. 빙고. 여기까지입니다. 그 다음 계속 넘어갑니다. 그 다음 보죠. 그 다음 어떤 거가 있나 보겠습니다. 오버로딩. C에서는 없었던 제가 아주 좋아하는 펑셔널리티입니다. 오버로딩. C++에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기 C에서는 이렇게 했죠. 수압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수압 펑션이 이게 뭐예요? 제가 여기 메인을 2개를 썼네요. 뭔가 잘못됐는데요. 똑같은 거를 두 번이나 제 의도는 여기다가 펑션을 쓰려고 그랬습니다. 아니네.
여기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왜 이렇게 이런 거를 해놨는지 이제 기억이 났습니다. 다시 한번요. 여기 인티저 ij이죠. 수압해서 이렇게 펑션을 불렀죠. 그래서 우리 금방 코딩 했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더블로 변했습니다. 더블로 변했고 이거를 갖다 수압해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아규먼트를 더블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은 이 수압이라는 펑션을 하나 더 구현해야 되는데 같은 이름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압, 예를 들어서 더블 이런 펑션을 만들어서 써야 됩니다. 근데 C++에서는 이름이 같아요. 이름이 같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인티저 타입이고 이거는 더블 타입이죠. 더블. 그래서 더블 타입일 경우에는 알아서 더블로 된 수압으로 갑니다. 그래서 펑션을 두 개 다 임플리멘테이션 하는 거는 맞는데요. 맞는데 이제 그 같은 이름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자 입장에서는 펑션 이름이 같으니까 그냥 보내면 됩니다. 그냥 수압 펑션을 이게 인티저가 됐던 더블이 됐던 사용자 입장에서는 같은 수압 펑션을 부르면 됩니다. 그러면은 컴파일러가 알아서 어떤 파일로 어떤 펑션으로 이것을 적용할 건지는 컴파일러가 알아서 결정하게 됩니다. 그게 상당히 편하죠. 그렇게 해서 C++에서는 수압 펑션 이렇게 있고 여기 더블, 여기는 int 해서 같은 펑션 이름으로 두 개 다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도 한번 이제 더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C++에서는 일단 이렇게 오버로딩이 가능하다. 이렇게 배우면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const reference입니다. 우리가 reference를 배웠는데 reference operator를 배웠는데 간혹가다 이 const라는 걸 여러분들 볼 수 있습니다. const는 constant reference입니다. const를 붙이면은 우리가 reference를 보내면은 그 안에 있는 내용이 바뀌어질 수 있거든요. 아까 우리 수압에서 바꾼 것처럼 그런 염려를 없애기 위해서 앞에다 const를 붙이면 그 reference를 보낸 것은 그쪽에서 내용을 바꿀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structure가 있다고 그래봐요. structure. C 스타일로 이렇게 캐릭터 어레이를 썼는데, 그리고 structure가 있고, 여기 structure name, 이렇게 있고요. 프린트 하는 거고, k.age. 그래서 age를, 요 age하고 name을 각각 여기서 프린트하는 프린트 스테이트먼트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person, 요 main에서 person에다가 애담하고 316을 저장했고요. 애담이 여기 들어가 있고 age 316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프린트 하면은 이것을 프린트 하겠죠. 그럼 이렇게 이제 잘 돌아가는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const reference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여기 person k 이 structure를 이쪽으로 보내줬잖아요. 여기서 person man이 이쪽으로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reference 없이 그냥 이 structure를 다 넘겨준 겁니다. structure를 다. 근데 여기 보면 다른 점은 reference를 이용해서 넘겨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reference로 이렇게 넘겨주면은 이쪽 펑션에서 그 컨텐트를 바꿀 수 있겠죠. 왜냐하면 reference, address에서로 넘겨줬으니까 그런 게 걱정이 되는 겁니다. 이 메인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그럴 때 const를 이 앞에다 붙이면은 이 프린트 펑션 안에서 프린트만 할 수 있지 만약에 값을 k.age를 갖다가 20년 20살이다 뭐 이렇게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Because of this const.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점은 뭘까요? 또 다른 이점. What's good about passing by const reference? 또 다른 이점은요.
이쪽에서 이쪽 펑션으로 부를 때 이 레퍼런스가 없으면 이것을 그대로 카피해서 일로 보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메모리가 많이 들죠. 근데 레퍼런스가 있으면 이 자체가 이 메인 펑션에서 allocation 여기 돼 있잖아요. 이 main struct 자체가 이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는 address만 보내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L이었으니까 이거랑 여기 main이나 여기 k는 똑같은 값입니다. 그 컨텐트가 똑같은 거죠. main이라는 여기 Adam 그 다음에 316 그러니까 이 같은 메모리 로케이션을 k도 가르치고 있고 man도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포인터하고 비슷한데 포인터하고는 약간 다르죠. 포인터보다 훨씬 더 어드밴스된 좀 더 쉽게 쓸 수 있는 그런 포인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44바이트 대신에 4바이트, 32bit이라고 그러면 address만 이쪽으로 넘어오면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더 에피션트하게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는지 여러분들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return by reference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거 정도는 그냥 지금 여러분들 처음 C 배우는데 이것까지 하면은 좀 혼동되니까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심할 거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local variable 있잖아요. return by the reference도 보낼 수 있지만은 이렇게 여러분들 한번 나중에 참고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특별히 보낼 때요, return 할 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local variable을 갖다 return 값으로 reference로 보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return 값을 보내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거 local variable이잖아요. local variable인데 그걸 갖다가 reference로 보내면은 이렇게 없어집니다. 에러가 납니다. 이런 경우를 피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리턴하는 건 괜찮죠. i 값을 계산한 다음에 i 값을 리턴하는 건 괜찮습니다. 이거는 address를 리턴하는 건데 여기 i 값은 요 스코프에서만 유용한 거 아니에요. 요 i가 가지고 있는 값이나 메모리는 요 스코프에서는 펑션이 끝나자마자 이거는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OS 오퍼레이팅 시스템으로 넘어갑니다. 시스템 리소스로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안 되는. 요거 정도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멀록 and free, new and delete입니다. 멀록은 멀록 and free는 우리 C에서 많이 이렇게 했죠. 앞으로는 더 이상 이렇게 사용 안 하고요. 이렇게 사용할 겁니다. 인티저 어레이를 n개의 인티저를 얼로케이션 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복잡해요. 이렇게 복잡합니다. 인티저 사이즈를 계산해 갖고요. 그 다음에 n개를 곱하고 거기에 이제 멀록을 한 거죠. 메모리 얼로케이션 해서 거기에 인티저 포인터라는 것을 여기서 타입캐스트를 하면은 요 인티저 포인터에다가 이제 어사인을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멀록은 void 포인터를 리턴 해주거든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게 인티저 포인터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티저 포인터를 이렇게 정의해 줍니다. 이렇게 해서 항상 매치되게 포인터를 타입캐스트를 해야 됩니다. 이게 좀 복잡하죠. 근데 이제 C++에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바뀌었습니다. new 오퍼레이터를 사용해 갖고 int 그리고 몇 개인지 이렇게 해주면은 바로 포인터로 리턴 해줍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int인지 알거든요. 여기서는 우리 int 사이즈만 계산한 거 아니에요. 저희 int를 이용해 갖고 n개 이미 컴파일러가 이거를 알겠죠. int고 n개다. 그것을 new 새롭게 만들어 다오. 그래서 거기서 리턴하는 포인터를 여기다 저장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똑같습니다. 이 부분이 달라진 거죠. 그러면 똑같이 어레이로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어레이로 얼로케이션 했으면은 반드시 이렇게 요 어레이 형식으로 해서 프리 해줘야 합니다. 여기랑 약간 다르죠.
그래서 delete 오퍼레이터를 사용해서 프리해줘야 합니다. 만약에 array 아니고 하나의 인티저만 이렇게 포인터로 했다 그러면은 요거가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여기 좀 몇 가지 예를 들어뒀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int 하나만 포인터로 이렇게 설정한 겁니다. 이것은 하나만 하되 여기 괄호 모양이 좀 다르죠. 7개의 인티저가 아니라 여기는 하나의 인티저인데 값을 이니셜라이제이션은 7으로 한 겁니다. value 7으로요. 그 다음에 이렇게 string 같은 것도 할 수 있습니다. new string 이 값을 이니셜라이제이션 한 겁니다. 여기다. 이렇게 대괄호를 중괄호인가요? 앵글 브래킷이래요. 앵글이 아니라 스퀘어 브래킷이죠. 스퀘어 브래킷. 꺽쇠가 아니죠. 스퀘어 브래킷으로 하면은 요게 이제 7개의 엘리멘트를 인트를 저장할 수 있는 어레이가 됩니다. 어레이. 요렇게 하면은 이니셜라이제이션을 제로로 하려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거는 뭡니까? 스트링을 그렇게 한 거고요. 어레이를 그렇게 한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empty string으로 한 거고요. 요거는 인티저입니다. 인티저 5개 어레이, 사이즈 5의 어레이를 요 값으로 이니셜라이제이션 한 겁니다. string array 2개가 있고 거기에 각각의 값은 a와 더를 이니셜라이제이션 한 겁니다. 그래서 또 delete 할 때 pi를 delete 한다 그러면 pi는 어디 있어요? 요 pi 여기 요 pi를 delete 하는 거죠. 여기 있는 pi. array를 delete 할 때는 deallocation 할 때는 요거는 array죠. array. 그러니까는 요거가 필요합니다. 랩 1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숙제로 해야 되나요? 랩 1. 여러분들이 지금 C 코딩인데요. 이거를 코딩해서 연습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것을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코딩을 해보고 이해하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생각해 보고요. 이거를 그대로 C++로 그래서 C++를 컨버전 할 때는 이렇게 단서 조항이 몇 개 있는데 이 단서를 잘 읽어가면서 여러분들 코딩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다 한다면은 랩 1 폴더에다가 피아체 여러분들 올리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 전까지 올려야 되겠죠? 다음 시간 전까지, 다음 클래스 전까지. 이건 랩이니까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오늘 하는 겁니다. 이 강의를 어사인 한 날, 여러분들 이 강의 들은 날 마쳐야 됩니다. 수업 시간이 있으면 수업 시간에 마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여러분들 해서 랩 1에 오늘 올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커맨드 라인 프로세싱인데요. 요거는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커맨드 라인 메인에 들어오는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엑스큐션 할 때 예를 들어서 hello hello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엑스큐션 했잖아요. 그러면은 요 argc는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차 argv에는 요 hello ./hello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요 argv에. 아니면 요 앞에 패스까지 다 이렇게 길게 뭐 C 뭐 이렇게 해서 다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요 아규먼트, 요게 커맨드 라인 아규먼트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기서 우리가 프린트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용한 problem set, pset 01이 숙제입니다. 숙제. 그래서 pset 01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C++ 점프 스타트를 마쳤는데요. 할 게 많습니다, 여러분들. 비디오도 시청해야 되겠지만은 무엇보다도 이제 랩 1 여러분들이 해야 되고요. 그리고 피아자에다 올려야 돼요. 오늘 이 날짜는 제가 이 강의 날짜는 제가 따로 피아자에 올려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숙제 첫 번째 프로블럼 셋이 이제 나가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또 다음 세션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세요. 반갑습니다.